안녕하세요. 겨울이 와도 춥지 않은 신혼생활 75주차 신혼부부입니다. 지난번 별 생각 없이 올린 1년차의 추억 1편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주셔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2017년 1분기로 돌려서 1년차의 추억 2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시즌4를 풀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 당시 저희 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회계법인에서 팀제로 운영된다 함은 정말로 고정된 팀원들이 쭉 인원 변동 없이 계속 함께하는 경우를 고정팀제라고 부르고요. 이 팀, 저 팀, 인원들을 조금씩 상황에 맞춰서 바꿔가면서 섞어가면서 운영하는 것을 풀링제라고 부르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 1년차 당시에는 완전 고정 팀제였고요. 지금은 풀링제에 몸을 담고 있어요. 각각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 팀은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었었고요. 그 4명이 죽음의 시즌 3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운명을 함께했죠. 일단 팀의 대장, 인차지를 맡으셨던 매니저님. 그 당시 매니저 1년차이자 회계사 6년차인 베테랑 회계사였죠. 그리고 바로 밑이 2년차였던 회계사님. 저보다 1살 동생이어서 시즌 끝나고 말을 놓긴 했지만 제가 본 2년차 중에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편의상 호돌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의 동기였던 9월 입사자 여자 동기. 이 친구는 성격이 워낙 능청맞고 쾌활해서 회사 사람들이나 회계법인 회계사들과 너무 잘 지내는 성격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동생이었고 편의상 호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멤버가 바로 눈물 콧물쟁이였던 저였죠. 저희 팀의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일정은 상장사 3개와 비상장사 3개, 총 6개의 회사를 감사해야 했으며 6개 회사 중 4개가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1월에는 주말 제외 전부 지방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지방으로 출장 가는 게 재밌었는데 요즘엔 왜 이렇게 가기가 싫은지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저의 시즌 3개월간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총 6개의 회사를 나갔습니다. 순서대로 원주, 천안, 마산, 대전, 마포, 그리고 역삼의 회사가 위치해 있었어요. 보통 1월부터 2월 중순에서 말 정도까지는 계속 필드를 나갑니다. 필드에 나가서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고 증빙을 받고 계속 숫자를 검토하죠. 그리고 대망의 3월,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가 아마 시즌의 피크 오브 피크일 거예요. 지금까지 이래온 모든 내용을 쏟아부어서 감사보고서를 드래프팅하고 수정 및 편집해서 발행까지 해야 하거든요. 이때 회계법인의 사무실의 불빛은 새벽 깊도록 꺼지질 않고 회계사들이 이상하게도 주말에 입었던 평상복을 월요일 아침에도 입고 있고 분명 저 친구 다크서클 없는 친구였었는데 그랬던 친구가 수염쟁이 및 다크서클러가 되어 있는 등등 회계법인 전체적으로 엄청 바쁘고 여유 없는 듯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두가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 주변 사람을 배려해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여튼 저는 1월에 서울에 있었던 날이 열흘도 안 됐고 계속 출장만 다니다가 2월부터 서울 필드를 나갔고 3월에는 본사 사무실에서 계속 감금되는 생활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님이 남겨주신 이메일 속에 필드로 출발하기 전 모두가 만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7시에 아현역 출구에서 만나서 매니저님의 자차를 타고 원주까지 이동하자는 일정이었죠. 추운 겨울 아침에 캐리어를 끙끙거리며 끌고 아직 어둑어둑할 때 아현역 출구로 갔더니 제가 1등이더라고요. 역시 내가 제일 성실하구만 하하 거리고 있을 때 호순이가 도착했습니다. 시즌을 겪어가면서 호순이 호돌이랑 엄청 친해졌고 이 둘은 제 결혼식에도 와주었는데요. 이때에는 아직 안 친하고 대면할 때여가지고 좀 어색한 때였습니다. 호순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호순이는 뿌리 깊은 대구 여자여서 사투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호돌이는 집이 원주에 가는 길에 있어서 중간 지점부터 합류하기로 하고 호순이와 어색한 대화를 이어가며 매니저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저 멀리서 매니저님의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흰색 BMW. 그 광경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와, 역시 회계사인가? 차는 최소 BMW 타고 다니는 거였어? 매니저님을 처음 뵙는 자리여서 인사를 드리고 짐을 실은 다음에 제가 조수석에 타고 호순이는 뒷좌석에 혼자 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매우 괘씸하네요. 감히 날 혼자 앞에 태우다니. 그때 BMW 조수석에 처음 타봤는데 역시 좋더라고요. 독일차가. 하하. 이번 영상 편집 끝나면 와이프한테 벤츠 사달라고 기한문을 올리러 갈 예정입니다. 행운을 빌어주세요. 원주로 이동하는 동안 절대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행여라도 잠들었다간 첫인상부터 개념 없는 신입회계사라는 인상이 본부에 널리 퍼질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와 매니저님이 대화를 나누는 중 호순이는 뒷좌석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을 백미러로 볼 수 있었어요. 후, 내가 뒤에 탈걸. 시간이 흘러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원주시에 들어가게 되었고, 원주시의 산업단지 중 하나인 저의 감사본부 회계사로서의 첫 필드였던 회사의 대문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사들이 기말감사 목적으로 회사에 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회계팀, 재경팀, 경영지원팀 등에 속해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결산 업무를 보는 분들입니다. 판매부서나 제조부서 쪽의 현업 담당자분들도 만나긴 하는데요. 그래도 메인으로 대하는 분들은 회계팀 분들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처음 뵙는 분들을 만나셨다면 명함교환이 기본이겠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합격하시면 법인에서 명함을 만들어줄 텐데 이때 처음 받았을 때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와, 드디어 나도 명함 크크 대박 크크. 일단 카톡 부사부터 바꾸고 인스타에 올려야지. 알림말은 저의 이름표가 나왔습니다 점점 이런 걸로 해야지. 카톡 부사를 바꾸고 인스타에 사진만 올리지 마시고요. 명함은 꼭 노트북 가방이나 백팩 같은 거에 잘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명함 교환하는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명함을 두고 왔어요 이러면 뒤에서 여러분들을 째려보고 있는 인차지의 차디찬 눈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년차가 챙겨야 할 팁 한 가지, 명함은 잘 챙기고 다니자. 비상용 명함 몇 개 정도는 지갑에 넣어두고 다니자. 그리고 명함을 교환할 때 기본 예절도 있습니다. 우리 쪽 상급자가 먼저 명함 교환을 한다던가, 명함을 주고받을 때에는 두 손으로 공손히 한다던가, 방금 받은 명함을 명함 주인이 아직 같은 공간에 서 있는데 여기 책상 위에 띡 하고 던져주지 않는다던가 등등이요. 저도 이번에 직급이 올라서 명함 새로 파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 명함 받았을 때에는 막 부모님께도 여러 장 드리고 여자친구한테도 막 주고 친구들한테도 막 몇 장씩 뿌리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기본적인 기말 회계감사의 플로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회사는 결산이 완료된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 근거가 되는 로우 데이터들을 감사인에게 제시합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으로 구성되는 것은 다들 배우셔서 알고 계시죠? 감사인은 제시받은 재무제표와 백업 자료들을 받아서 이를 검토하고 검증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외부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 실제 거래에서 발생한 증빙 등을 확인하고 조서화를 하죠. 회사가 주장하는 이 매출액이 실제로 발생한 매출액이 맞는지, 회사가 계상한 부채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계상된 게 맞는지, 혹시 실수 혹은 고의로 누락된 부채 등은 없는지 등등. 중요한 재무제표 계정 금액에 대하여 감사인이 충분한 확신을 얻었다 싶으면 적정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가 발행됩니다. 대충 이런 흐름이에요. 필드에 투입하면 인차지 회계사가 보통 실제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단위로 실무팀에게 담당 업무를 어사인합니다. 모든 회사가 동일한 건 아니지만 보통 매출, 매임, 자금, 인사, 유무형 자산, 기타, 법인세 및 자본 프로세스 등으로 구분을 하곤 해요. 여러분들이 1년차가 되시고 아마 규모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회사를 가시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자금, 인사, 유무형 자산, 기타 프로세스를 부여받게 되실 거예요. 그 당시 저희 팀의 업무 배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유무형 자산과 자금 프로세스, 호순이가 인건비와 기타 프로세스, 호돌이는 매출 매입 프로세스, 매니저님이 자본과 법인세 프로세스. 보통 인차지들은 계정에 대한 실증 절차 이외에 해야 할 업무가 무지막지하게 많기 때문에 계정 담당을 거의 안 하거나 해도 조금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인차지가 계정 어사인까지 다 뿌리고 회사가 자료 제시까지 다 했겠다. 이제 일만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1년차였던 신혼부부 남편은 선뜻 일을 시작하지 못한 채로 다리만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야, 지금부터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해야 그나마 야근 안 할 수 있어.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와, 뭐가 뭔지 알아야 삽질이라도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향후 1년차가 되시고 텍스건, 감사건, 디리건 간의 첫 필드를 나가거나 첫 업무를 맡으시면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 빠지시게 될 거예요. 도대체 난 뭘 해야 한단 말인가? 인차지 왈, 유형자산의 적정성을 보고 조서 써오세요. 웃음. 유형자산의 적정성이라. 진짜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저는 4년차 정도 되니까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웬만한 계정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취해야 하는 감사 절차, 필요한 감사 증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때 해본 거라곤 파주 공장 가서 재고 몇 개 세워본 것밖에 없는 눈물 콧물쟁이 1년차에게 그런 지식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때 이런 난관에 봉착한 눈물 콧물러에게 한 줄기 빛, 희망 같은 존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에 해당 회사를 감사한 회계사님들께서 정성스레 자료로 남겨주신 정기조서였습니다. X년차의 추억 시리즈는 비정기적으로 연재됩니다. 질문, 수험 상담, 컨텐츠 제안 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혼부부에게 비오는 날 안 챙긴 줄 알았던 우산이 가방 속에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